디디캐스트 설치 방법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타의 디디캐스트 설치와 컨텐츠 관리를 맡고 있는 프로덕션 디렉터 코리라고 합니다. 우선 디디캐스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디디캐스트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장소가 적합한지, 그리고 고객님께 인지시켜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개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디캐스트 사용 용도에 따라서 고객님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온라인 강의 전용으로 스케줄을 잡아서 이렇게 디디캐스트를 활용한 강의 촬영을 할 것이다. 또는 오프라인 강의 시 동시로 촬영을 하여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 것이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디디캐스트 설치 방법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사례, 온라인 강의 전용으로 스케줄을 잡아 촬영을 할 경우에는 우선 온라인 강의 촬영 전용 공간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는가를 고객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혹시 온라인 강의만을 위한 이 공간, 교실을 마련할 수 없다면 결국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온라인 강의 촬영할 때만 디디캐스트를 설치하여 녹화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님이 고르신 강의실이 디디캐스트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장소인가, 이제 영업사원 또는 설치하시는 분이 직접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프라인 강의 시 동시 녹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객님께 여쭤봐야 하는 것들이 오프라인 강의가 주로 어디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 오프라인 강의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그 강의실에서 녹화를 하겠다라고 고객님이 선택해 주신다면 그 강의실에 저희 디디캐스트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강의실이 여러 개라면 어느 강의실에 디디캐스트를 설치를 하고 어떤 컨텐츠를 뽑으실 건지도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실이 여러 개일 경우 A 강의실에서 찍다가 B 강의실에도 이거를 들고 가서 찍을 수 있냐고 고객님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A, B 강의실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빔 프로젝트에 받으려고 하는 신호, HDMI인지 VGA인지에 따라서 설정값이 되게 달라지고 조명 환경, 창문 환경들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영업할 때 한 강의실에 저희 디디캐스트를 이용하고 녹화를 하려면 그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기를 권유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디디캐스트 설치할 강의실이 디디캐스트 이렇게 이용하는 녹화용으로 강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 가능한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일예로 부산경제진흥원 같은 경우 강의실에 저희 디디캐스트가 설치되어 있지만 대관 형태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고객님이 왔을 때 저희 디디캐스트를 잠시 옆으로 치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세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이 어떤 용도로 활용하시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이 세팅 값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강의 시 동시에 촬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객님이 선택하신 강의실이 디디캐스트 설치하기에 적합한 환경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찍기로 하는 거랑 오프라인 강의 시 컨텐츠를 뽑아내는 거랑 동일하게 고객님이 선택하신 강의실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똑같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치 환경 분석 및 주변 환경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고객님께 조언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고객님께서 강의실을 고르지 못하고 저희한테 그렇다면 어떤 강의실이 설치하기 좋겠습니까? 라고 역으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환경이 가장 좋고 어떤 환경이 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지 고객님께 잘 전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치하기 적당한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진을 드렸는데요.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어차피 분석할 거야 되게 많지만 딱 두 가지 사진으로만 봤을 때 어떤 환경이 설치하기 더 좋은 환경일까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창문 그리고 외부 자연광에 대해서 조금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서 예시로 드렸습니다.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창문이 되게 크고 자연광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형태의 교실입니다. 뒤에 칠판을 보시게 되면은
창문 근처에 있는 곳은 일조량이 많아서 그리고 자연광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반짝반짝 햇빛이 반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창문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칠판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그만큼 닿지 않아서 살짝 어두운 부분이 보입니다. 이 말은 즉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크로마키 배경에 자연광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낮에 찍느냐, 밤에 찍느냐, 새벽에 찍느냐, 오전에 찍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햇빛 일조량이 달라지겠죠. 또한 맑은 날, 흐린 날 또한 일조량이 되게 달라집니다. 일조량이 달라지게 되면은 조명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크로마키에 비치는 빛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받아들이는 자동 노출 시스템 등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크로마키 나중에 색을 뺄 때 조금 힘들어지고 세팅값이 자꾸 바뀐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른쪽 교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창문이 있지만 실외로 이어지는 창문이 아니라 실내로 이어진 창문입니다. 실내로 이어졌기 때문에 자연광이랑은 크게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실내에 있는 거 해봤자 복도에 있는 조명 뭐 그 정도일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있고 없고 그리고 뭐 흐린 날이고 맑은 날이고 상관없이 들어오는 빛은 그 교실에 있는 조명에만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창문 실외로 통하는 창문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크게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저렇게 큰 창문이 있는 교실밖에 할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그 일조량 들어오는 자연광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를 설치하거나 암막 커튼을 추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드려야 될 것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또한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둘 중에 어떤 환경이 더욱 설치하기 용이한 강의실일까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강의실 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빔 프로젝트가 쏘아지는 스크린이 교실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스크린 양옆으로 약간의 여유 공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강의실 폭이 좁다 보니 프로젝트 빔에서 나오는 스크린이 강의실 왼편에 위치하고 있고 오른편에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조차 칠판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를 봤을 때 저의 선택으로는 왼쪽 강의실이 더욱 올바르다고 봅니다. 왜냐? 빔 프로젝트 스크린 왼쪽 편은 조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 디지캐스트 크로마키 배경을 설치하게 되고 오른쪽에는 칠판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님이 오프라인을 하시면서 강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을 위해서 따로 스케줄을 잡아서 촬영하실 것인지에 따라서 세팅 값이 훨씬 달라지고 강의실 선택도 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오른쪽 강의실 저렇게 폭이 좁은 강의실이라 하더라도 오프라인 강의와 동시에 촬영을 하지 않겠다. 이 강의실을 쓰되 온라인 할 때만 이 크로마키 배경을 펼쳐서 촬영을 하겠다고 하면은 굳이 프로젝트 빔을 쏘는 저 하얀색 스크린을 가려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저 프로젝트 빔이 쏘는 저 스크린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수강생이 보기 위해서 만드는 빔이지 온라인만을 찍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실에는 굳이 빔 프로젝트를 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의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디디캐스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자연광 들어오는 노출 정도, 창문의 정도, 그리고 강의실 폭, 강사님께서 아니면 고객님께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확인이 됐다고 하면은 그 동일한 환경 중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게 램포트가 있냐 없냐는 겁니다. 왼쪽 사진에 저렇게 전원 꼽는 선 말고 한 개짜리 구멍이 있습니다. 저게 바로 램포트라고 하는 건데요. 집에 인터넷 연결하는 선 보면 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디디캐스트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램포트가 꼽혀 있어야 됩니다. 행여 저 램포트가 없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와이파이로 하면 되지 않냐 라고 물어보시는 고객님이 있으신데 와이파이도 되긴 됩니다. 하지만 되게 불안합니다. 랜선 같은 경우는 저희 디지캐스트에 아예 꼽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신호가 조금
양호한 반면에 와이파 같은 경우는 무선이기 때문에 중간에 신호가 끊겨버린다 하면은 촬영 파일이 날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불안함이 있어서 최대한 무조건 램포트를 꼽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램포트 위치를 왜 확인해야 되느냐? 강의실에 램포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램포트가 우선시되어 가지고 무조건 램포트 있는 강의실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냐? 램포트는 이때 창문이 되게 크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외부 일조량이 너무 심하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오히려 촬영이 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이라면 램포트 있는 곳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뭐 앞에 내용들과 뒤에 뭐 램포트 이런 것들도 병합해가지고 어떤 환경이 가장 적합한지 조금 더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까, 다양한 환경들이 있으니까 직접 한번 평가해보고 분석해보시는 능력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만약에 램포트가 1층에 있다. 우리 설치할 환경은 3층이다. 혹은 강의실이 이쪽인데 램포트는 저기 사무실 아니 복도 끝에 있다. 그렇다면 오른쪽 사진처럼 천장 공사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님께 깔끔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선을 치렁치렁 땅바닥에 깔아놓을 수는 없으니 최대한 깔끔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혹은 중간에 뭐 복도와 강의실이 진짜 중간에 완전 막혀 있다. 그럼 천장을 뚫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 그런 거를 잘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환경이라면은 램포트가 가까운 곳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램포트의 구멍은 전화선 구멍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이 램포트인지 아니면은 전화선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선에 아무리 꼽아봤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앞에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또 다른 설치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프라인 강의와 동시에 촬영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강의실 환경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의 그 환경은 어떤지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K-워터의 사례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크로마키 배경을 왼쪽에 설치해 놨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임시로 달아놨던 크로마키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조금 있다가 실제 설치된 그 크로마키 배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치 왜 왼쪽에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교실 같은 경우는 다른 교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딱 이 교실 한 개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우측, 이 창문, 조금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뭐라 해야지? 그 칸막이 같은 그 유리로 된 창문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 칸막이를 다 열어버리면은 그 뒷공간도 책상이 되어서 오프라인 강의 때 큰 강의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교실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제가 만약 크로마키 배경을 왼쪽이 아닌 오른쪽 저기 화이트보드가 있는 곳에 설치를 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강의 시 혹시나 수강생이 많을 경우 저 칸막이를 열었을 때 오프라인 강의가 불가능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까지 다 같이 파악을 하는 상태에서 어디에 설치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또한 램포트의 구멍이 저기 강의실 왼쪽 쪽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강의실 오른쪽 쪽에 있었다. 그러면 램포트를 되게 길게 끌어와야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저 칸막이가 문제가 없었다면 칸막이가 문제없고 뒤에 뭐 추가 책상이 없었고 램포트가 오른쪽에 있었다. 그렇다면은 저도 오른쪽에 설치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같이 파악해야 되고요. 가장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가장 조금 설치 환경을 제일 선택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한 개는 바로 이겁니다. 기존 교탁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저희 디디캐스트는 설치하는 환경이 강의실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계시던 그 강의실에 저희 거를 설치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 때 가장 좋은 환경으로 그 교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교탁 뒤에 마이크도 있고 컴퓨터, HDMI 꼽는 선도 있고 그리고 전원 코드도 있고 그쪽에 다 몰려 있을 겁니다. 행여나 그 램포트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몰려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 그 선을 길게 해가지고 설치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이 선택 환경, 그 디디캐스트를 어디 설치할 것이냐 그리고 뭐 크로마키 배경을 어디 설치할 것이냐에 봤을 때는 그런 교탁 위치가 좀 선택하기 쉬운 부분이다. 팁이라고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이게 K-워터 실제 설치 사례입니다. 좀 전 시트에서는 이제 이동식 크로마키로 임시로 설치를 했었지만 전동형 크로마키로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강의실 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저기 빔 프로젝트 스크린 왼쪽 편에 한 1.5m 정도의 거리가 됐고 저희 크로마키 배경은 크기가 2m 50 정도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저희 크로마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께 인지 드리고 대각선으로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 강의실 또한 저희 디지캐스트 이용뿐만 아니라 뭐 대관도 하고 큰 강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 고정형이 아니라 천장에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고급형 패키지로 제공했던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설치하러 가면 환경이 되게 다양합니다. 정말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조명도 있고 창문도 있고 인터넷이 있냐 없냐 교실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고객님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환경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분석하고 나서 디디캐스트 제품 설치는 생각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뭐 설치하는 것을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캐스트 저는 이 명칭을 디디박스라고 봅니다. 디디캐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 서비스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디디박스는 저희 단말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디디박스에는 꼽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품은 2차본으로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나온 것이지만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예쁜 디자인으로 양산품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디자인은 달라지겠지만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선 꼽는 것은 알아두시면은 어떤 디자인으로 바뀌어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디디박스에는 전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계니까 전원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디디박스에는 랜 선이 꼽혀야 됩니다. 인터넷 기반으로 움직이는 서비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파이가 아닌 랜이 꼽혀야지 불안전하지 않고 안전한 상태로 온라인 기반, 인터넷 기반 영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구멍은 그에 맞는 구멍에 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USB 포트가 지금 4개 꼽혀 있는데 실제로는 디디캠,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저 카메라를 꼽는 한 개로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카메라는 USB형이기 때문에 저희 디디박스의 USB형 그 포트에 꼽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HDMI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저희 화면을 입력받는 그 신호는 HDMI, VGA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DVI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HDMI 디지털 신호로 받아서 녹화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 디디박스에는 무조건 컴퓨터에서 들어오는 HDMI 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멍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디디박스에는 HDMI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 입력 단자, 하나는 출력 단자입니다. 출력 단자에 잘못 HDMI 꼽으면 아무리 녹화 시도를 해도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HDMI가 제대로 연결됐는지 확인을 한 후에 촬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이 구멍을 잘 찾아서 꼽아주시면 좋겠습니다. HDMI 출력 단자는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방법 또한 그 환경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데요. 온라인 강의만을 위해서 찍겠다 하시면 사실 디디박스와 컴퓨터, HDMI 바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캠 꼽는 것은 당연히 기본일 거고요. 이렇게 노트북에서 저희 디디박스로 HDMI를 바로 꼽아주시면 되는데 노트북뿐만 아니라 고객님 강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데스크탑이든 아니면 고객님이 들고 계시는 노트북이든 그쪽에서 신호만 나오면 됩니다. 근데 그 신호가 HDMI일 수도 있고 VGA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그 변환 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호가 오더라도 HDMI로 저희 디디박스에 꼽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오프라인 강의 때는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트북이든 고객님 컴퓨터든 그쪽에서 신호를 줍니다. HDMI 또는 VGA겠죠. 그러면 그게 저희 분배기로 오게 됩니다. 분배기란 뭐냐? 컴퓨터 하나에서 오는 영상 신호를 여러 개의 화면으로 송출시켜 준다는 기계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2분배기짜리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컴퓨터에서 받은 신호를 분배기에서 하나는 저희 디디박스로 하나는 빔 프로젝트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객 교실에 따라서 빔 프로젝트가 아니고
TV일 수도 있는데 TV거나 아니면 뭐 전자칠판이거나 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상관없이 그쪽에 신호만 보내주면 됩니다. 그게 HDMI든 VGA든 그에 맞는 신호를 주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DD박스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HDMI로만 오면 됩니다. 분배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 주는 게 HDMI일 수도 있고 VGA일 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분배기, 그 HDMI가 두 개 나오는 거, 또는 하나는 HDMI, 하나는 VGA로 나가는 거, 이렇게 분배기의 종류는 다양하니까 그 고객님의 빔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혹은 고객님의 TV, 뭐 디스플레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혹은 고객님이 오프라인 강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만 하겠다, 그런 환경에 따라서 이 어떤 분배기가 써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배기는 종류 다양한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고급형 분배기입니다. 좀 비싼 건데요. 왜 이런 비싼 공유기를 다른 데는 제공 안 하고 어디는 제공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것 또한 강의실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강의실 같은 경우는 그 빔 프로젝트에 연결되어 있는 HDMI 선 혹은 VGA 선이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막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호 보내는데 큰 무리 없이 저희 분배기를 써도 되는데, K-워터 혹은 대기업 아니면 큰 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분배기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 빔 프로젝트가 조금 강의실 뒤편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성능 좋은 거. 그리고 그 선이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천장을 뚫고 벽을 거쳐서 땅바닥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 눈에는 HDMI 선이 안 보이지만 그 HDMI 빔 프로젝트와 저희 컴퓨터, 강사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 선이 이미 100m가 넘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충분한 전압으로 신호를 딱 줘야지 빔 프로젝트에서 신호를 스크린으로 쏘면서 오프라인 강의를 같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 하면은 저 전압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저런 고급형 분배기를 써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설치하러 갔을 때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시면은 분배기가 문제구나 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다음 점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한 개 더 설명드려야 할 게 있는데, 분배기와 선택기는 다릅니다. 분배기는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신호를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의 디스플레이에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3개면 3개, 4개면 4개, 2개면 2개, 2개의 디스플레이로 동시에 같은 화면이 나오는 게 분배기고요. 선택기는 디스플레이가 1번, 2번, 3번, 4번이 있으면은 내가 1번 눌렀다. 그럼 1번에만 신호가 가고, 2번 눌렀다. 2번에만 신호가 가고, 3번 눌렀다. 3번에만 뭐 화면이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기와 분배기,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어도, 거의 유사하게 생겼어도 선택기를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된다. 왜? 뭐 같이 나와야 되는데 내 강사가 보겠다고 했고 그 디스플레이만 선택을 했다. 그럼 저희 디디캐스 때는 디디박스에는 신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기를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디디박스에는 HDMI 출력 단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수 상황인데요. 원래라면 분배기를 쓰게 되면 빔 프로젝트, 녹화 동시에 잘 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개발팀에서 빨리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 출력 단자를 최대한 없애려고 지금 신호를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행여나 고객님이 빨리 이용을 해야 된다, 빨리 녹화를 해야 되고 설치를 빨리 해줘야 된다 할 경우 컴퓨터에서 신호를 주고 HDMI 신호를 주고 한쪽으로 신호를 빼서 빔 프로젝트나 TV나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설치를 했을 경우 그 화면에는 저희 라즈베리 파이 코딩 그 문구가 그대로 딱 나올 겁니다. 아무리 컴퓨터 화면에는 이제 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PPT 화면이 나오지만 녹화 누르기 전에는 저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고객님께 보여드리기에는 좀 시야상 별로 좋지 않습니다. 녹화를 누르면은 빔 프로젝트에 이렇게 강의 자료가 나오긴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위쪽에 라즈베리 파이 코딩 값이 조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뭐 개발 쪽에서 보완이 조금 안 된 부분입니다. 이유는 뭐 기술적인 문제인 부분인데,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이 설치 방법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랜선 기반으로 돌아가는, 인터넷 기반으로 돌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랜선을 잘 설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뭐 기존에 나와 있는 구매해서 바로 꼽을 수 있는 랜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사할 수 있도록 랜선 길다는 거, 뭐 1m, 5m, 10m, 100m짜리 케이블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님이 랜포트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 후에 그 랜포트에서 저희 DD캐스트까지 위치, 길이를 얼추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잘라서 만드셔야 됩니다. 전선 안에 저렇게 색깔별로 좀 또 얇은 전선이 들어가 있는데 뭐 흰 줄무늬 주황색, 그리고 주황색, 줄무늬 녹색, 파랑색, 줄무늬 파랑색, 녹색, 줄무늬 갈색, 갈색 순서대로 양쪽 램포트 양쪽으로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신호 제대로 꼽지 않으면은 인터넷이 아예 안 되니까 이거 잘 꼽아주시면 좋겠고요. 카메라 위치를 또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선정리라든지 아니면 그 파악 다 됐으면 카메라 위치를 앵글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저희 DD캐스트 이제 다른 거 선 연결 다 하고 DD캐스트 사이트 들어와셔서 미리 보기 눌러갖고 앵글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카메라 앵글 안에 녹색 배경이 가득 차서 다 들어와야 되고요. 그 안에 강사가 보시다시피 네모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헤드룸이라고 하는데요. 강사 머리 위에 이 정도 한 5cm에서 10cm 정도? 그러니까 저 비율대로 헤드룸을 남겨주셔야지 촬영 나중에 아웃풋 영상에서 강사가 잘리지 않고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담당자에게 촬영 설정한 그 앵글 잡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강사가 잘려버리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시켜드려야 되고 강사가 몇 번 바뀐다 할 경우 그거를 컨트롤 하시는 담당자께 이걸 인수인계해 주셔야 됩니다. 일부 고객님들은 이런 앵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찍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카메라와 저희 거리가 한 2.5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2.5m를 잴 필요는 없고요. 방금처럼 미리 보기를 하면서 이 앵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녹색 배경이 가득 차게 되고 저의 앵글이 보시다시피 다리부터 머리끝까지 그리고 헤드룸 남겨주시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 개의 환경이 제약이 있습니다. 뭐 온라인을 위해서 찍겠다 하면은 이 앵글 맞춰놓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배경지가 커야 됩니다. 원근법에 의해서 카메라가 가까이 있으면 배경지 작아지도 되지만 멀리 가면 갈수록 강사의 뒷부분을 많이 찍기 때문에 이 배경지가 최소 3m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강사와의 거리도 조금 2m 50cm 그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 중에 이런 앵글로 촬영을 하겠다 하면은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와 강사 사이에 수강생이 앉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책상들 때문에 다리가 잘린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오프라인 강의 때 이런 앵글을 잡으시겠다? 그 모습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강의실이 되게 넓고 좀 환경이 좋다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의실 환경 파악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깔끔해야 됩니다. 저희 DD캐스트는 지금 꼽혀야 하는 선들이 지금 벌써 4개 이렇게 꼽혀 있고 경우에 따라서 5개, 6개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들을 정리를 안 해주면은 조금 아무리 DD캐스트 저희 제품 자체가 예쁘게 디자인되고 깔끔하게 생산품이 나오더라도 조금 선 때문에 지저분한, 너저분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때 테스트 같은 게 다 끝나고 나면은 DD캐스트의 위치를 잘 잡아서 어떻게 하면 가장 깔끔하고 선 정리가 예쁘게 될까 그걸 파악하신 후에 DD캐스트 설치하시고 라인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라인 같은 경우는 저 뭐 문구점에 파는 라인 정리 뭐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런 것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다 됐으면 뭐 테스트도 뭐 여러 개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라인 정리하기 전에 이 테스트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강의실마다 조명이 다르고 그리고 보통 설치할 때는 조명을 다 켜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날씨가 뭐 창문 외부 창문이 있고 없고의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그 담당자께 말씀드려서 강의할 때 어떻게 하시냐 여쭤보고 그 조명에 맞춰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명을 다 켜진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오프라인 강의 시 빔 프로젝트 스크린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시안성이 낮은 것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 불을 다 끄고 발표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강의를 하시고 계시냐 뭐 물론 온라인만 하실 때 상관없겠죠. 오프라인 하시겠다 하시면 그런 것들 여쭤보고 최대한 오프라인 강의하는 환경에 맞춰서 저희 거를 세팅한 후에 촬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강의실 같은 경우는 강의실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 마이크가 있으면은 뭐 강의실 내부에 그 스피커가 울리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 마이크 테스트 1분 정도 녹화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객님들 컴퓨터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복제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복제형이냐 무엇이냐? 내 컴퓨터와 또 하나의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그냥 두 개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저희 DD박스도 2번 디스플레이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저희 뭐 화면 녹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설치 다 후에 이제 디스플레이 환경 설정에 가서 환경은 무조건 복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복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강의 자료들이 녹화가 된다는 거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녹화 그런 것들 하면서 실제로 녹화 중에 뭐 PPT 슬라이드쇼 넘겨본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돌아다닌다든지 뭐 뉴스 기사를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한 1분 정도, 2분 정도 찍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음성 같은 것들 같이 다 테스트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다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디지캐스트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한 개 더 찍어서 디지캐스트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이냐, 버튼들은 어떤 것이냐 한 번 더 강의를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고객님들의 설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맨 처음에 뭐 온라인으로 하실 거냐, 오프라인으로 하실 거냐, 고객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뭐 이런 사례들에 따라서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강의 전용으로 스케줄을 짜서 컨텐츠를 만들겠다 하신 고객님이다. 거기다가 이제 온라인을 위한 뭐 방도, 교실도, 스튜디오도 따로 꾸밀 수 있다고 한 경우인데요. 베트남에 있는 킴스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4층에 강의실 한 개를 아예 스튜디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강의를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 강의를 찍기 위해서만 여기 와서 촬영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고정형, 그리고 보시다시피 빔 프로젝터도 없고 노트북 한 대, 그리고 저 책상 밑에 DD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거, 딱 그게 간소한 형태입니다. 뒤에 녹색 배경도 완전 고정형으로 뭐 뗐다 붙였다 할 필요 없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부산에 있는 타마고 일본어 학원입니다. 이분 역시 오프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로 하되 온라인 강의를 계속 찍어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 컨텐츠 판매에 대해서 조금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원장실에 아예 DD캐스트를 설치를 해서 오프라인 강의와 별도로 이제 촬영할 때만 이걸 사용하시겠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뒤에 녹색 배경도 완전 고정형, 그리고 뭐 빔 프로젝트 이런 것 없이 노트북과 DD박스 설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 사례입니다. 다음입니다. 부스 아카데미라고 이제 그 부동산 강의하는 곳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강의실 한 개인데 부동산 강의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강의를 온라인 컨텐츠를 할 것은 아니고 진짜 일부 강의만, 혹은 강의 없을 때만 이 강의실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강의실이 없으니까, 장소가 없으니까 이 강의실을 이용해서 온라인 컨텐츠를 찍겠다 라고 원하시고 이렇게 설치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뒤에 녹색 배경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지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부착형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뭐 오프라인 강의도 하기 때문에 저거 빔 스크린 이런 것들 다 한번 고려를 해야 했고, 그리고 컴퓨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TV뿐만 아니라 빔 프로젝터 총 3개의 디스플레이와 저희 DD박스까지 포함해서 많은 곳으로 이제 분배가 되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경도 한번 파악해서 그에 맞는 선을 꼽아 주셔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만을 촬영하겠다. 온라인 강의를 따로 촬영하는 건 아니고요. 오프라인 강의 때 동시에 컨텐츠를 만들겠다 했던 사례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년 내도록 설치하는 건 아니고 방학 때 계절 학기로 하는 그 강의를 뭐 창업 강의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겠다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방학 2~3달 동안만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뭐 완전 탈부착하는 건 아니고 완전 고정응용을 하고 3달 뒤에 완전 철수를 하는 형태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방학 동안 다른 강의 수강생들을 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와 뭐 협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례도 충분히 앞으로 생길 영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카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의실 커다란 거 한 개 있는데
경제진흥원에서만 쓰는 것뿐만 아니라 대관을 되게 많이 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경제진흥원을 위한 컨텐츠를 1년 동안 찍어야 했기 때문에 뒤에 녹색 배경은 완전 설치해도 된다라는 사례였습니다. 저는 초창기 모델이라서 종이 형태로 크로마키 배경을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종이 형태의 크로마키 배경은 없을 것이고 뭐 천 형태라든지 뭐 다른 형태로 뒷단에 설명드릴 그런 녹색 배경으로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고정형으로 됐고 대신 카메라만 옮겼다 넣었다 할 수 있도록 선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경제진흥원에 있는 컴퓨터를 쓸 때도 있고 강사의 노트북을 쓸 때도 있었습니다. 완전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에 꼽아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설치가 된 부분입니다.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좀 특수한 케이스였는데요. 저희 DD캐스트에 HDMI를 꼽고 DD캐스트에서 HDMI 출력을 될 경우에는 어떤 컴퓨터를 써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녹화를 하시면 되는데 분배기를 쓰게 되면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노트북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당자께 양해를 구하고 그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라즈베리 코드 파일이 나온다는 것을 인지시켜드리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특수한 케이스죠. 그리고 뭐 이런 제품들이 필요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DD박스와 캠, 그리고 캠을 꼽을 수 있는 삼각대 그 스탠드죠. 그리고 녹색 배경이 있는데 녹색 배경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뭐 기존 노트북 제공하던 것은 이제 없어졌고요. 하지만 노트북이 아예 없고 컴퓨터 자체가 없다. 컴퓨터는 이때 HDMI 뭐 출력이라든지 VGA 출력 자체가 아예 없는 컴퓨터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노트북을 변경하도록 컴퓨터를 변경하도록 고객님께 요청을 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크로마키 배경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은 천 형태지만 고객님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탈부착이 필요하다. 혹은 완전 고정형 혹은 조금 고급지게 전동 크로마키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요청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비용 추가를 해서 이렇게 바꿔드릴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사실 스탠드형입니다. 완전 고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옮겼다 하면서 이제 촬영하기 전에 앵글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크로마키 같은 경우는 한번 고정을 해버리면은 위치를 옮기기가 되게 힘듭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탈부착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 일단 세 가지의 크로마키, 앞으로 제공될 크로마키 형태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로마키, 천 형태입니다. 지금 사진상으로는 이제 삼각대 양쪽으로 있는 그 거치대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치대가 기본용으로는 거치대가 없이 벽에 붙이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거치대를 기본용으로 할 것으로 조금 방법을 고안해 봐야 될 거고요. 차차 이제 어떤 형태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제품 나갈 때 업데이트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렴합니다. 사실 천 있고 제 삼각대 뒤에 배경 지지대도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다 합해서 10만 원 아래 정도의 금액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압식 좀 비쌉니다. 세 번째 전동 크로마키 아까 처음에 봤던 K-워터 내려오는 거 고급진 거 그 비쌉니다. 둘 다 비싼데 대신 천 같은 경우는 설치가 편리합니다. 유압식도 설치가 편리합니다. 하지만 전동 크로마키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있어야지 천장에 박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위에 철골을 찾아야 되고 철골에 튼튼하게 설치해야 되고 전문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를 하시고 고객님이 이거를 요청하신다. 비용이 조금 올라간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천 형태 같은 경우는 뭐 기능만을 추구한 겁니다. 간혹 고객님들께서 녹색 배경 뭐 하시는 거냐 모르는 경우도 있던데 일단 이 부분 설명을 조금 미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 같은 경우는 이제 색을 빼기 위한 투명화를 만들기 위한 그 용도다. 이 부분이 빠지고 나면은 그 녹색 부분 대신 합성된 강의 자료라든지 영상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고객님이 요청하신 그 배경으로 예쁘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색이 없으면 합성이 안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완전 기능만 추구했기 때문에 예쁘고 막 그렇게 완전 예쁜 형태, 그 고급지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그냥 천만 달랑달랑 설치되어 있는 형태고요. 두 번째 유압식은 조금 고급스럽습니다. 그냥 좀 커다랗게 해가지고 좀 쭉 올리면은 올라가는 형태고 필요 없을 때 내려서 어디 구석에 박아 놓으시면 되고 깔끔한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고급스럽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설치된다고 하면 가장 깔끔하고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좀 요구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거의 단점은 천장이 되게 높다 하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전동형 안에 말려 있기 때문에 천이 그게 내려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천장이 되게 높다 하면은 이 밑에까지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 인지하셔가지고 녹색 배경 전동형은 제공하기 힘들겠습니다. 이 천장이 높아서 그런데 이때는 그냥 유압식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유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한번 영업할 때 설명해 주시면서 고객님이 선택하시는 걸로 제품 재고 준비하면 되니까 그 부분 영업 쪽에서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얼추 다 끝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제품 기계에 꼽는 거 4개, 어차피 HDMI 꼽고 전원 꼽고 그 다음에 카메라 캠 꼽고 랜선 꼽고 설치는 쉽습니다. 설치하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 건데요. 환경이 문제가 제일 큽니다. 어떻게 쓸 것이냐, 온라인을 할 것이냐, 오프라인을 할 것이냐, 그리고 강의실 형태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빔 프로젝트의 기종은 무엇이냐, 고객님의 컴퓨터의 기종은 무엇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 DD캐스트의 DD박스에 받아들이는 신호들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테스트하면서 조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모든 거 다 했는데 천도 설치 다 하고 꼽을 거 다 꼽았는데 녹화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빔 프로젝트에서 파란불이 계속 신호를 못 받고 있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류화로 어떤 환경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었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주시면은 그 부분 반영해가지고 개발할 부분 빨리 개발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설치 때 제가 다른 부분 설치를 가시면은 제가 유선상으로 받아서 이 부분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 전화로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류로 남겨주셔야지 다음번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DD캐스트 설치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린 프로덕션 디렉터 콜입니다.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